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먼저 박수를 치가지고 부담스럽네요. 자, 오늘 담보 3회입니다. 3회 도시개발법. 말씀드린 대로 법별로 개발법 끝나면 개발법 담보하고 정리하고, 정비법 끝나면 정비법 전체를 가지고 담보하고 정리하고, 주택법 끝나면 주택법, 건축법 끝나면 건축법, 이렇게 해서 법별로 해서 잘라서 전체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인데, 자,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도시개발법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한번 정리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한번 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사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개발사업이니까 무슨 계획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까? 개발계획을 만듭니다.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사업 신도시의 방향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어디가 신도시가 될지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구역 지정이 됐죠. 그러면 지정된 곳 안에서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환지에서는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조합을 설립하겠죠. 자,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을 그렇죠. 실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시설사업에서도 실시계획, 개발사업에서도 실시계획, 정비사업에 가면 사업 시행계획 같은 말입니다.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뭘 받고? 검정, 그 다음에 고시. 인가됐죠? 인가되고 나면 이제 사업을 말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실시하고요.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 인가됐기 때문에 사업을 마음 된다,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업을 합니다. 하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가 있고, 환지로 들어가면요, 환지 파트에서, 환지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진된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바꿔주는 계획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죠. 환지 계획을 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환지 계획에 따라서 뭘 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환지 처분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을 하면 되고, 환지로 들어가게 되면요, 환지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환지 계획이 인가됐기 때문에 환지 공사에 만다 착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죠. 실시 계획이 인가되니까 착수하고, 환지 계획도 인가되니까 환지 공사에 만다 착수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겠죠. 그럼 뭐 받고?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죠.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 결과 공사가 잘 됐다라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난 날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환지 처분 절차를 넣어서 환지 처분한다는 사실을 공고를 해버립니다. 공고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 날입니다.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물권 변동이 결국 등기가 아니고 공고일 다음 날 물권 변동이 되니까 이게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되겠죠. 자, 물권 변동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 권리를 등기한단 말입니다. 왜 등기를 하냐면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받은 사람이 있겠죠. 정한지. 작게 받은 사람도 있겠죠. 감한지. 그럼 돈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내놔라. 돈 내놔라. 그걸 뭐 한다고 얘기한다? 청산한다. 이러면 이제 절차가 종결될 겁니다. 환지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데, 도시개발법은요, 시험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는 대표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해가지고 1.5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서 1.5를 낼 겁니다. 1.5. 1.5니까 세 문제죠. 수용해서 하나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온다? 환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문제가 6개 문제가 다 나오니까 6개를 개발법은 6문제를 욕심을 좀 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은 욕심을 좀 내서 전체 18문항 중에서 약 3분의 1을 득점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거는 반타작 또는 3분의 1만 맞추고, 3분의 1은 그냥 3, 3 찍어도 맞춰갖고 반타작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조금 더 득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점 전략을 짜면 65에서 70점 사이는 무난하게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가 있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뭐가 어렵게 나오냐면요, 하로 낼 걸, 내지는 중으로 낼 걸 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상 난이도에 있는 내용들을 어렵게 낸다 이겁니다. 어차피 근데 상은 우리 1년 공부해가지고 6과목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맞추는 문제 아닙니다. 그건 누가 맞추는 거냐면 제가 맞추는 겁니다. 제가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상 문제는 맞추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접근조차도 안 하시는 게 저는 정신건강, 그 다음에 1년의 수험 전략에 가장 효율적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계획부터 등장할게요. 자, 첫 번째, 개발계획은 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으로서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된다. 그런데 내용 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포함되긴 되는데 지정된 다음에, 즉 신도시 위치가 나온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게 4개 있는데 그 4개는 암기를 하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빡세 몇 개다? 2개다. 빡세 2개다. 자, 도시개발구역 안이 아니라 밖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그 다음에 입자 생활안전보호대책,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물건 권리에 대한 세목,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이 4개는 지정하고 나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만들고 나면요, 신도시에 대한 방향 설정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데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환지만 동의를 받고 수용은 동의를 안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 면적을 계산할 때 방법이 있거든요. 조합 설립할 때도 그렇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계산법이 시험에 나오는데 재작년에 나왔어요. 면적 계산할 때는 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공유일 때는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하나인데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한다? 각각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한다라고 공람공고했다. 외부로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람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동의 요건에 미달하면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동의를 받아라. 권리를 제3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가별에게 권리를 양도하면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양도를 해버리면 우리가 누구 의사를 기준한다? 양도인 의사를 기준한다.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어디에서 빼버린다? 동의자 수에서 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발계획을 만드는 시기인데, 시기는 보다시피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만드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원칙은 지정하기 전에 만드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면 그 정보가 노출돼 가지고 지정하기 전에 투기 우려가 있으면 우리가 뭐부터 해버리더라? 지정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경우로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많은 경우 공모해서 누군가가 응모하게끔 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지정을 먼저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우려 높은 것? 투기 우려가 높은 곳으로서 미개발 지역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주상곡 면적의 합이, 즉 시가와 용도의 면적의 합이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30% 이하로서 나머지 70% 이상은 미개발 지역이더라. 그 다음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더라. 그럴 때는 뭐부터 해버리고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복합기능도시가 되게끔 설계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 330만 원 돼야 되고 개발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할 거고 개발계획은 누가 만드냐면 누가 만듭니까? 지정권자가 만든다. 개발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가 만든다. 이렇게 해서 8개의 논점이 시험에서 지금 올해 시험이 37회 시험인데 36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수십 문제를 쏟아부었습니다. 자, 문제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확대할까?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이다. 너무 크네.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문제 풀 때 틀린 것, 옳은 것 이러면 여러분들 표시를 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1번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 방식이 정되는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는 뭐 할 때만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환지만 받기 때문에 2번 D가 틀렸네요. 3번에 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때는 지정권자는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누울 때는 동의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국가 지자체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30만 이상일 때는 무슨 기능 도시? 복합 기능 도시죠. 복합 기능 도시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심지어 무슨 기능까지? 위락 기능까지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되도록 해라. 이걸 복합 기능 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표현을 4번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복합 기능 도시라고 넣어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럴 때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서 나왔다? 2번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쉽게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표정 보니까 문제 너무 쉬운데 이런 표정인데 실력이 좋은 겁니다. 문제가 쉬운 게 아니고. 네. 자, 2번 볼게요. 실력이 좋은 거라니까. 2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이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게 많이 됐더랬어요. 이거는. 자, 4개. 자,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만들 때 포함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몇 개다? 2개다. 빡세 2개 맞네. 2개다. 빡세 2개다. 맞네. 답은 4번이네. 그냥 두 번째 다 외우는 겁니다. 빡세 2개다. 빡세 2개다. 몇 개라고요? 세가 몇 개라고요? 2개다. 2개다. 알았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네요. 자, 지정 정리할까요? 지정. 자, 지정은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그렇지, 옆으로 만다 지정을 합니다. 어떻게 지정합니까? 그렇죠, 아래로 지정을 하더라. 지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관리계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관리계 결정권자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리계 결정권자와 똑같아요. 대도, 시도,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는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지정할 수가 있다? 국장 행님이 지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도에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라고 밑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뭐 하기도 하더라? 제안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제안부터 할게요. 제안은 누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외부에서 하죠, 외부에서. 제안은요, 고난을 지고 있는 사람은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리계획 입안 제안이나 공간 재구조계획 입안 제안에서도 누가 제안하냐면 지역 주민들, 고난을 지고 있는 행정청들이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고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하죠. 누구한테 제안합니까?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럼 시군구는 제안서가 들어왔죠. 그죠? 이걸 시도한테 뭐 하면 된다? 요청하면 됩니다. 자, 시행자가 제안을 할 건데, 자, 시행자 중에서 누구는 빼버린다? 국가는 제안할 필요가 없죠. 지자체는 제안할 필요가 없죠. 조합은 제안할 필요가, 제안한다, 못 한다? 못 합니다. 국가는 왜 제안자에서 빠지냐면, 국가는 지정권자예요. 지자체는 지정 내지는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신도시가 어딘지 위치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야지 거기서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을 설립하기 때문에 제안 단계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국가자체 조합을 제한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그 시행자 중에서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정당 승용권으로서 면적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게 돼 있고,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누구한테 주는 게 좋습니까? 면적이 큰데 주면 돼요. 자, 시군구는 제안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그럴 때는 도계위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자문을 거쳐서 요청하고, 아니 제시가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는 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줘야 되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며칠 안에? 1개월이죠. 내가 4자 쓰니까 45일, 네. 내가 모르고 45일을 썼겠어. 아는데 한번 써봤겠어. 그렇죠. 헷갈렸죠. 그 다음에, 나 솔직히 자수한다.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 시군구에서는 자문을 해서 요청하죠. 그럼 시도,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마음 된다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려고 보니까 그게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마음 돼요? 협의하면 되고, 협의가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누가 협의한다? 국장이 협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장이 하냐면 국가가 신도시를 만든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국장이 하냐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때는 국장이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장에게도 말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어요. 국장에게도 말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어요. 똑같죠? 근데 제안은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업 시행자는 모든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면적은 30만 이상으로서 뭐하고 밀접 관련?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군구한테 제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은 누가 하냐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 행님한테, 책임 아니네. 중앙행정기관 장이니까 국장 친구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입니다. 어떻게 지정할 건데라고 하니까 어떻게 지정합니까? 아래로. 그죠?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하고,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고, 그 다음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 뭐하고? 심의를 거치는데, 첫 단추가 기초사인데, 기초사, 그 다음에 의견, 이러지 말고, 저기, 말을 갖다가 탁 끌어가지고, 기초사, 딱 이렇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힘들어요? 그쵸, 집에 가, 그러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사입니다. 회의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자, 의견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을 공개적으로 열람을 하는데, 열람한다는 사실을 집에서는 모르니까, 그죠? 공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고문을 냅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예요. 유명한 주문이죠. 공람공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 안 하더라. 이 공람공고가 여러 군데 쓰임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4일 이상을 공람시켜주고 공람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결과 통보해 주면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시민을 거칠 건데 지정권자가 원칙 시도기 때문에 협의시민은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라인을 탑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기관의 시민을 거치면 되는데 시도 대도시가 협의를 할 때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추가란 말은 법조문에 없어요.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면서 누구하고도 협의해라? 국장과도 협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결정을 하면서 국장과 협의를 하니까 그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겠네. 무슨 내용일까? 중요 내용이겠네. 그 뭔데라고 하니까 개발계획에 뭘 포함하더라?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면 국장과 협의하고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때는 누구하고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러면 지정했다는 사실을 뭐하면 된다? 호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자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아래로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을 할 거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딘가에 지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정되는 여기가 도시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비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도시에 지정할 때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이상으로 여기가 지정이 되면, 그죠? 여기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 거냐면, 여기의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뭐로? 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기에 이미 칠학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을 때는 이런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구로 지정된 것도 요 안에, 신도시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가벌병정이 있다. 이 가벌병정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또는 목을 벌채하거나 식전 행위를 하면 되는데 안 되고 뭐가 된다? 허가받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즉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투기 발생 우려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는 괜찮다 괜찮은데 허용되는 상황으로서 첫 번째 응급조치입니다. 두 번째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할 때,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남겨두기로 결정된 데에 안에서 물건을 쌓아 올릴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할 때, 그죠? 하는 등등의 행위를 할 때는 그죠? 허용된다 안 된다 되는데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경작지더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분할된 것을 합칠 수도 있는데 분할이 조심해야 돼요. 분할하려고 그러면 1만 이상을 분할해야 됩니까? 아니면 분할되고 나서 1만 이상이 돼야 됩니까? 분할되고 나서 1만 이상이 되게끔 분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정이 됐어. 신도시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들이 사업을 하나도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지정을 만다? 해제하는데 뭐 안 하면 해제하냐면요. 계획 안 만들면 해제버립니다. 개발 계획 몇 년? 실시 계획 몇 년? 다음날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해제가 돼버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도시가 된 것은요. 원래 용도적으로 뭐 돼버리고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단 공사가 완료가 됨으로써 해제가 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재 보면 나오는 게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옆으로 또는 아래로의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정보가 있다. 이거 누설, 이용,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하지만 한다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합니까? 하죠. 적발 안 되면 되는데 적발됐다 이러면 처벌받습니다. 몇 년 징역?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의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데 그 벌금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든지 3배에서 5배 해당 금액이 10억 이하일 때는 얼마로 본다? 10억으로 보겠다. 요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했고요. 여러분들이 담보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지고 1시간 반을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시간을 일부러 재보니까 10분이 채 안 나와. 지정을 가지고. 이걸 10번을 들으라고. 아, 그러면 딸딸딸 외울 것 같은데요. 10번이면 100분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째 들을 때는 1.5배수로 들어도 되거든요. 그럼 귀에 못이 박히지 않겠나? 노래 듣듯이 외워지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파트별로 깨나가세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한 파트 깨고 또 깨고 뭐가 된 상태에서 국회법이 단단하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조지면서 나가라고. 한 개씩. 그리고 또 어떤 거 나오면 조지지 말고 그냥 빼주고. 그런 식으로 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봐봐. 교재에 있는 걸 내가 빠뜨린 게 있어 없어? 없어. 한 개도 안 빠뜨렸다니까. 그거 다 이야기하잖아. 그거 알아듣잖아. 그게 그만큼 실력이 되게 많이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지금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달에 특강 들어갈까 아이가? 그 다음에 요약 들어갈까 아이가? 그 다음에 예상문제 들어갈까 아이가? 그럴 때 이렇게 10분 만에 정리한 걸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봐. 그럼 다 풀릴까 아이가? 그런 식으로 마스터를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란 말입니다. 쭉 늘어뜨리지 말고 주워 담아라고 자꾸 배낭에다가. 나도 그래 하고 싶다 씨. 그치 잘 안 된다 씨.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1번 특광시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 나왔네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죠. 계획관리지역 비도시니까 면적이 얼마? 30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이미 옛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든지 칠학지구로 지정되면 뭐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5번에 군수가 이랬습니다. 이런 말 조심해야 돼. 군수가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조심해야 돼. 군수가 지정을 요청할 때는 주민이나 전문가한테 의견을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서 나와버렸다? 2번에서 나와버렸네요. 4번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지정권자 누굽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누구예요? 시, 도 또는 대도시 시장 군수네. 그죠? 5번도 기출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누가 합니까? 제한은 누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누구 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은 빼고 조합이죠. 쉽죠? 문제. 이거 다 맞추신 분? 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손까지 들어가지고. 자, 네. 이래가지고 막 손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문제 풀었죠? 집에 가서 다 잊어먹으라고. 다 잊어먹으면 돼. 깔끔하게 잊어먹고 가요. 그래서 가면서 뭘 기억하려고 하지 마고요. 오늘 배운 거 잊어먹어야 되는데, 오늘 배운 거 잊어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해봐요. 그럼 이상이 안 잊어먹어져요. 오늘 배운 거 다 기억하면 안 되는데, 오늘 배운 거 잊어먹어야 되는데, 제발 좀 오늘 다 잊어먹어라. 이러니까. 안 잊어먹는다니까. 진짜라니까. 오늘 배운 거 다 잊어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안 잊어먹어진다니까요. 6번.
이거 공부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정도 실력이면 제가 뭐 이래 뵈면 너무 실력이 좋아요, 지금. 내가 할 역할이 없어요,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거짓말 표시납니까? 많이 납니까? 오늘 연기 잘하는데 오늘 표시가 좀 나네. 6번. 도시개발법상 국장이, 요것도 시험에 몇 번 단독 문제로 몇 번 나왔거든요. 국장이 도시개발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장이 하는 경우 첫 번째 뭐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될 때. 두 번째, 국가가 할 때. 그 다음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그 다음에 장관이 요청하면. 요청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장관이 한다고 했죠. 지방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헤이! 요청은 누가 한다고요?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지방공사장은요, 요청도 못하고 제안도 못해요. 제안은 누가 하냐면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지, 지방공사는 아니다. 지방공사는 아예 3번에서는 완전 탈락이죠. 그 다음에 주택공사 사장이 누구예요? 주택공사 사장이 누구예요? 공공기관.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관련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안 내고 공공기관에 있는 주택공사, 공사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4번 지문은 만들면 4번 지문 참 좋죠. 여기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그래서 답은 3번에서 나와버렸습니다. 7번 한번 볼까요? 면적 나왔네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 3만. 그죠? 자, 생산 녹지 얼마요? 1만. 생산 녹지는, 요거는 이제 답은 찾았는데, 생산 녹지에서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단.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이하? 30% 이하라는 단서가 있는데,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참 좋아요. 기본수 한번 꺼내 보실래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페이지 좀 불러주실래요? 혹시 찾으신 분들? 153. 153 보실래요? 그러면 그 생산 녹지 나오죠?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30% 이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별도로 기억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틀리게 낸 적은 없었더랬는데, 요거 한번 장난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찝찝해. 할 때마다 조금 찌부둥해. 누가 뒤에서 귀신이 막 쳐다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 볼까요? 사업 시행자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공공, 민간으로 나누는데, 사업 시행자는 논점이 총 3가지 큰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면? 환지 방식으로 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누구라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되는 게 원칙인데 일정 사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행자가 누구로 바뀝니다? 지자체 등으로 바뀝니다. 등에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지방공사라든지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시행자에서 또 하나가 시행자가 누군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A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자가 B로 뭐 하는 경우에 따라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외워야 되는데, 자, 바로 할게요. 지자체 등이 되는 경우는요, 첫 번째, 면적도 얼마? 2분의 1. 소유자도 얼마? 2분의 1이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개발 계획을 만들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되는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죠? 소유자나 조합이 법 조문에서 환지는 너희들이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을 만든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자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안 하고, 그죠? 계속 미기적거리더라. 그럴 때는 시행자를 지자체 등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하고 병행을 하죠. 공공시설을 공공이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사업을 조합이 하니까 둘이 부딪힐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비키라, 우리가 다 할게 라고 해서 지하철 등이 할 수 있는데, 암기법은 간단합니다. 2분의 1의 2배는요 1의 2배는 병행. 공도 몇 개네? 2개네. 공도 2개네. 그래서 2배로 기억하시면 돼요. 2배.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되는 사유는 센터를 어디에 잡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잡아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까지 기억 못하면 지금 기억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센터로 딱 잡아놔놓고 1번 몇 년? 1년. 1번이라서 1년이요. 2번 몇 년? 2번이라서 2년이라니까요. 3번은 실시계획인가가 뭐 될 때 취소가 되고, 4번은 당연한 겁니다. 시행자 바꿔줘야 되니까 시행자가 부도가 나든지 시행자가 파산해버리면 시행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인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고 인가가 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증이 취소가 돼버리고, 그 다음 부도 파산 나거든요. 그러면 시행자를 바꿔비는데, 시행자 변경되는 거는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시행자 변경은, 자, 뭐가 중심이라고요? 실시계획인가?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지하철 등이 되는 경우는 몇 배? 2배. 이래가지고 100번을 혼자서 대세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올해 나올 때가 됐는데, 올해 나올 때 됐습니다, 이거. 도시개발 사업을 뭐 하는 경우가 있더라?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행한다란 말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대신한다 이 말인데,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누가 주로 했냐면 공공이 주로 했거든요. 공공이 했는데 누가 대신하겠다? 민간이 대신할 건데, 민간이 대신할 수 있는 게, 민간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대신하는데, 첫 번째는 설계, 실시 설계, 그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부지 조성공사나 기반시설의 공사, 이런 4개는 민간이 대신께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개. 사업 시행자 파트에서는요, 지자체 등이 되는 경우, 봐봐.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 등이 되는 경우, 변경사유, 대행. 요 4개 중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땐 2개도 나왔는데,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은 참고로 안 나왔습니다. 작년은 조합만 문제가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올 때 됐다면 나오나? 나온다. 나온다면 나온다. 제가 신기가 있다니까요.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했어? 8번. 이것도 기출입니다.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민간이죠. 주택건설사 등,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민간이 잘하는 게 뭔데요? 설계, 또 분양, 그 다음에 부지조성공사, 그 다음에 뭐요? 기반시설공사. 그죠? 3개네요. 지금 있는 게 4개 중에서 3개가 있네. 디귿, 리얼, 비업. 디귿, 리얼, 비업. 5번이네. 9번. 조합에 대한 설명이 조합입니다. 자, 조합 설명드릴게요. 자, 조합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조합 조합 설립할 때 몇 명이 모여야 돼요? 이 모여가 많은데요. 그렇죠. 정관을 만들죠. 그걸 7명이 모이가 마루 다니는데, 동의받으러 다니겠지. 면접, 소유자 총수. 동의가 무산되면 조합 설립 무산됩니다. 동의를 할 때는 어떻게 동의를 하게 되냐면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돼요. 자, 동의서가 3분의 2 동의가 나왔지. 그럼 동의서를 들고, 도장 찍은 거 들고 간다고. 누구한테 가? 들고 간다니까. 누구한테? 그렇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뭐 받으러 간다? 인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인가한다고요? 지정권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아요. 근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뭐가 경미한 건데? 뭐가 경미한 건데? 그러니까 사무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경미한 거로 보더라. 인가됐지? 인가된 거 들고 어디로 가는데? 인가된 거 들고 어디 가는데? 등기하지. 뭐해? 등기하면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된다.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자연인은요, 의사결정을 뭘 한다? 내가 하죠, 내. 머리가 하잖아. 그럼 법인은 의사결정을 뭘 해야 돼요? 사람은 의사결정을 앞으로 가, 공법. 예. 뒤로 백, 공법. 오른손 들어. 의사결정을 내가 하잖아, 내가. 법인은 의사결정을 뭘 한다고요? 총회요, 총회. 그래서 사람 머리에 해당하는 게 총회라고요, 총회. 총회. 그죠? 총회는 누구로 구성한다? 조합원으로 구성하죠. 조합원은 누가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되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제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죠? 토유사전은 의결권이 뭐 하는 게 원칙이더라? 평등한 게 원칙이다.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이전받은 조합원은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하고 별도로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1인 2표 행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재작년에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자,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모든 현안 사항마다 총회가 소집될 수는 없기 때문에 총회 관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뭘 둔다?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는 조합원 숫자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죠. 그러면 대의원회를 두 회나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래 됩니다. 대의원은요, 조합원 총수 10분을 구성하는데 누가 관리를 대신한다? 총회가 관리를 대신하는데 대의원회에서 대신할 수 없는 게 3개 있다고요. 첫 번째 뭐? 헌법. 두 번째 반정선거. 세 번째 중요사항. 헌법에 해당하는 게 개발계획, 그 다음에 조합의 헌법인 정관, 환지의 헌법인 환지계획, 그 다음에 반정선거 임원선임, 그 다음에 중요사항인 합병이나 해산. 요 5가지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다. 어디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 결정한다. 자, 총회에서 또는 대의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주죠. 그럼 손발이 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우리 자연에 해당하는 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조합장이지. 그리고 조합장이 시켜서 일을 하는 누가 있어요? 이사가 있고, 이들이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는 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들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는데? 임원이라 부르고, 임원은 누구로 구성한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원은 여기에서 내린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다 보니까 겸직하면 되는데 안 되죠.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원은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로 구성을 하는데, 자, 임원이 정상이었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이 결격 사유는 공법 전반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사유입니다. 반드시 안게 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냐면, 첫 번째 미성년, 피성년, 피안정 후견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두 번째 파산자, 경제적 무능력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대기를 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정상이었다가 결격사유 등에 판명됐죠. 그러면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끝! 조합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림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풀어볼까요? 9번.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받았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성립은 언제 한다? 등기해야지 사람이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는 사업시행 지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5명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이 신청해야 돼요? 7명이 정관을 만들어서 신청합니다.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헌법이네. 대의원회가 총회가 할 일을 대행할 수는 없고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다. 개발계획 맞습니까? 예.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인과 민법상 사단법인입니까?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감사가 대표한다. 10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에 대한 설명인데, 자,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조합이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나요? 동의자 수 산정을 할 때 공유하는 자가 직권법에 따르는 구분 소유자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한다? 각각으로 본다. 맞네? 인가 신청을 위해서 동일한 소유자는 인가 신청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확정되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확정되기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어디서 뺀다? 동의자 수에서 뺀다. 3번 틀렸네. 4번.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면적 산정할 때는 국공지를 만다 포함하죠. 한 명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에 상관없이 대표자 한 명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겠죠. 11번 들어갑니다. 실시계획입니다. 자, 실시계획은요. 자, 저 한번 보세요. 다섯 개의 논점이 있어요. 실시계획은.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실시계획은 세부적 실행계획이거든요. 무슨 계획을 위반하지 마라? 개발계획을 위반하면 안 돼요.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 포함한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실시계획의 인가는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가 인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국장인 지정권자는 밑에 아한테 갔어. 시도는 밑에 아들한테 갔어. 그죠? 국장은 누구한테 가고? 시도 대도시. 시도는 누구한테 가고? 시군구한테 가서 뭐 듣게 돼 있다?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인가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실시계획 안에 들어있죠. 그럼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가 없어도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내용이 충돌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옛날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내용대로 뭐 된 것으로 본다?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 인가를 받아라. 근데 변경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변경 인가를 생략할 수가 있다. 면적 몇 프로? 10% 미만. 여기 조심하세요. 사업비가 10% 범위 안에서 감소는 당연한데 증가할 때도 경미한 사항으로 보더라. 이 정도가 여러분들 실시계획에서 센터를 잡고 푸셔야 될 내용입니다. 풀어볼까요? 사업시행자는 뭐가 포함된? 그렇죠. 실시계획을 만들어라. 사업비는 안내. 10% 범위 안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으라. 증가할 때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틀렸네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할 때 시도가 지정권자면 누구한테 견든다고요? 시도일 때는 누구 견들어요? 시군구. 실시계획은 사업에 필요한 설계 도서나 자금 같은 구체적 내용이 들어야 되겠죠.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국계법에 따라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에서 틀린 게 나왔습니다. 증가도 10% 범위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오는데 시행 방식은 바로 들어갈게요. 수용이 있고 환지가 있는데 수용은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하면 수용을 하고 환지는 대지의 효용 정진 또 공공시설의 정비 수용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높으면 뭘 해야 돼요? 환지를 하죠.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환지 방식으로 어려우면 수용하면 좋겠다. 토적이 높은데 수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1번 틀렸네요.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역, 지목, 행질 변경이 필요하면 환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죠. 당해 도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하면 뭘 해야 돼요? 수용이죠.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수용 방식이 정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정되는 구역으로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그죠? 기반 시설의, 그죠? 비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반영을 해주라. 나중에 싸울 우려가 있다. 13번 들어갑니다.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했습니다. 수용은 여러분들 논점이 처음에 주체입니다. 누가 수용할 수 있죠? 주체. 누가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 시행자들. 누구 빼고? 수업 빼고. 이 중에서 시행자 중에서 민간이 수용하려고 그러면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나머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수용할 수 있죠. 수용할 때는 무슨 불 준용합니까? 공시법 몇 프로? 98% 시험에 안 나오죠. 2% 특례가 있죠. 특례 시험에 나오죠. 그죠? 사업 인정고시 특례. 개발사업에서는 언제를 사업 인정고시를 보더라? 토지 세목을 고시했을 때. 제일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안에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논점이 토지 상환채권이에요. 토지 상환채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갑에게 시행자가 갑의 토지를 10억짜리를 수용하고 나서요. 현금 줄 여력이 안 되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죠. 고로 소유자가 뭐 할 때만 발행한다? 원해야지 발행하고, 토지 대금의 10억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할 수가 없죠. 뭐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더라. 민간도 발행할 수, 공공도 발행할 수, 둘 다 발행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라?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데, 이 중에서 민간이 발행하면요, 뭐 받아서 발행해야 된다? 지급 보증을 받아서 발행해야 된다.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채권 만기에 지급 제시를 하면 야가 지급을 해줍니다. 지급할 때는요, 신도시 면적에서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 용도로 써야 된다. 그리고 상환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정권이에요? 그렇죠. 기명정권이라서 기명정권은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양도하려고 하면 어디에 이름을 적고? 원부. 대항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이름을 적고? 채권. 그 이름 적는 곳이 다르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토지로 공급을 할 겁니다. 토지가 이제 공급이 될 텐데, 공급을 할 때는, 자, 봐봐요. 저 푸른 초원의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A-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5블록에 대해서 요 토지를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밖에 있는 민간인들도 하는 겁니다.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인데, 경쟁 입찰이 원칙, 예외적으로 뽑기 추첨할 수도 있다. 8, 0, 30. 예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경쟁 입찰을 하든 추첨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토지 평당 가격은 어떻게 잡는데?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가격은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적 목적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고, 공공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죠. 그럴 때는 감정가 이하로 줘야 된다. 그 다음, 요 토지 중에서 일부가 얼마?
일부 얼마? 3분의 1이죠.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원형지로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로 공급한다고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토지,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원형지는 아무한테나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로 누구한테 준다? 공공.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형지 개발자를 불러요.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공공하게 주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단 학교 부지나 공장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고 원형지를 공급을 할 때 방법은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로 공급을 하는데 원형지를 받아가지고 싸게 받아가지고 홀라당 팔아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는 국가나 지자체는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나머지는 팔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팔면 안 되냐면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중에서 빠른 기간, 늦은 기간. 빠른 기간이 도달할 때까지 매각할 수 없다.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요,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감정까지만은 원형지에서는 뭐하게 됐다? 감정가를 기준가로 놓고 둘이 마음 된다? 밀당, 협의하면 돼요, 협의. 그러면 원형지가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끝! 볼까? 사학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개발 계획에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이 포함돼서 고시가 되면 공시법에 따르는 세목 고시가 있으면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지방공사는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없답니까? 동의 없이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있죠. 지방공사는 공공이죠.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까? 3분의 1. 3분의 1. 단독주택 용지인데 330 이하짜리 조성용지는 추첨 8030에서 3이네요. 330 100평 이하.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걸 골라봐라 했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답은 샵이 되겠습니다. 14번.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토지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정권이죠. 양도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불가능입니까? 예외적으로 됩니까? 예외적으로 되죠. 불가능은 아니죠. 네이버입니까? 아닙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 불가능은 아니고 사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김영식 맞나요? 이유는 누가 정합니까? 발행자. 소유자인 시행자가 4번에 채권을 발행할 때는 뭘 받아라? 소유자. 민간이죠. 민간은 뭐 받아라? 보증. 발행 규모는 얼마를 넘지 마라? 2분의 1. 발행 규모는 나중에 만들어진 신도시 전체 면적이나 건물 전체에서 얼마를 넘지 마라?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답은 있죠. 딱 한 개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이죠. 15번 추첨, 뽑기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뽑기가 뭔데요? 8, 0, 3, 0, 4번.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만기에 주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에 토지로 준다라고 이미 약속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요 4번은요 옆에다 적어 놓을래요. 수의계약.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에 토지 줄게라고 이미 계약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4번은. 그 다음 환지. 환지 한번 볼까요? 환지는 환지 계획에 따라서 뭘 하게 됐다? 처분을 하게 되는데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이 있죠. 위지면 야 잘한다. 무슨 면? 환경.
그리고 환지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환지, 설계. 두 번째, 새거,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세 번째, 헌거,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네 번째, 비용, 채비지, 보류지 명세. 다섯 번째, 입치한 지용 건물의 명세. 주택으로 입치한 지 하게 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그래서 환지계획의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잘 냅니다, 시험에서 이거. 쉬워요, 이거. 첫 번째 설계. 두 번째, 새거. 세 번째, 헌거. 네 번째, 비용. 다섯 번째, 입치한 지. 이걸 뭐네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나중에 관리처분계하고 똑같아요.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설계, 새거, 헌거, 비용. 16번, 논해. 환지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뭐야? 설계. 두 번째, 새거, 필지별로 된 새거를 갖다가 이제 법 조문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필지별로 된 1번지, 2번지, 3번지별로 된 환지, 바꾸어주는 토지의 명세, 목록. 또 필지별, 권리별로 된 헌거,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헌거. 종전 토지는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권리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치한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환지계획이 안 들어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설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와, 잘한다, 진짜. 집에서 이렇게 잘하는 줄 압니까? 17번.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동의에 따라 환지 부정입니다. 여러분, 동의에 따라서 소유자가 원치 않아서 환지를 안 받을 수 있죠.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 시 소유자 혼자 동의해야 됩니까? 임차권자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같이 받아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뭐 한다? 받아야 한다. 행정시행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여러분, 환지 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환지 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환지 계획의 인가는 누가 한다고? 그래, 똑바로 이야기 안 하나? 적어놨다, 아이가. 집에 가기 싫라. 누구 인가한다고요? 시공. 도시개발법은 모든 권한을 누가 지고 있는데? 지정권자. 이런 게 딱 한 개인데, 그게 환지 계획의 인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계획구역 특성을 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토지부담률이 중요하죠. 여러분, 토지부담률은 몇 프로를 넘지 마라? 50. 단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예외적으로 60을 넘을 수가 있죠. 소유자가 얼마가 동의하면 돼요? 3분의 2. 잘한다 진짜. 3번. 특성을 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60입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가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죠. 5번에 사업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환지에서 가격평가하고 수용해서 가격평가 달라요. 수용해서 가격평가는 감정평가하는데 환지에서 가격평가는 감정평가를 하긴 하는데 뭘 거쳐야 한다? 토지평가에 비해 뭘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토지평가에 비해 심의를 거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감정평가가 먼저입니까? 그렇지. 감정평가가 먼저죠. 와, 잘한다. 답은 2번이죠. 18번 한번 볼까요? 토지부담률 나왔습니다. 토지부담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환지계획구역 안에 평균 토지부담률은 몇 프로? 50.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소유자 2분의 1이 동의하면 70%로 할 수 있다. 자, 60초 가려고 그러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3분의 2. 환지계획구역 안에 외부하고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인데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면 25m 이상이면 부지는 누가 부담하고? 소유자가. 지자체가 비용을 막을 수 있다. 보조할 수가 있다. 그래서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지자체가 부지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부지는 누가 내고 소유자가 비용은 지자체가 만다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보조합니다. 보조. 23m는 보조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몇 미터 이상이면 보조해줍니까? 25m죠. 그래서 옳은 것,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네. 틀린 것은 디귿리얼이네요. 디귿리얼. 다 뭐보이죠? 여러분 혹시 정답 나갔나요? 안 나왔습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19번. 이게 답모가 최고로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는 아마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혹시 이게, 편집을 하면서 2번을 해야 되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3번으로 이렇게 답을 잘못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 이 말입니다. 오타가 있으면. 혹시 그러면 책 보다가 내지는 요 문제 같은 거 볼 때 공법 수업 들으면서 오타는 오잖아요. 그죠? 그 발견해가지고, 발견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글자 한 개당 10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10원. 100원? 100원은 너무 세요. 왜냐면 이게 글자가 수십만 자가 있어가지고 100원씩 맞죠. 죽습니다. 한 글자에 10원씩. 19번.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사업시장은 규약이 정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둘 수 있죠. 보르지가 남겨둔 토지입니다. 보르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냐면 사업 시행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인데 종전 나왔네. 토지의 전속입니다. 토지의 전속하니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래서 안 따라간다는 것을 환지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원래 예정지는 사용수익을 주는 건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채비지 용도 같으면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뭐도 줄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용수익은 당연하고 처분도 되죠. 채비지면. 환지 부지정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는 환지를 안 받는 토지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던 각종 권리는 환지를 안 받으니까 원소유자가 소멸해야 되겠죠. 공고일 다음날 소멸합니까? 공고일이 종료할 때 소멸합니까? 공고일이 종료하는 몇 시? 24시에 소멸해야 되겠죠. 다음날 소멸하는 게 아니죠. 틀렸네요. 소멸은 전부 다 언제 한다고요? 24시.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환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청산금은 금액이 크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입치한 지, 아파트. 입치한 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종전 토지의 저당권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 건물의 일부하고 1301호 대지 지분으로 이전하겠죠. 자동으로.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지역권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일이 없어요. 행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소멸해야 되겠죠. 소멸은 언제 합니까? 다음 날 합니까? 24시 합니까? 24시. 공고일이 뭐 할 때? 종료할 때 소멸해야 돼요. 틀렸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은 몇 년? 5년. 5번에 환지를 정하면 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뭐하고? 결정하고,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하고, 공고일 다음 날 확정이 되죠. 그죠? 확정은 언제 된다고요?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확다. 결정은 처분할 때, 확정은 다음 날. 결정은 처분할 때, 확정은 다음 날. 그래서 결정은 처분할 때 하는데 미리 청산금을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3번에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수능 문제를 다 맞추신 분. 우와. 축하드립니다. 자, 개발법은 이 정도 문제 소화가 되면 실전 시험에서는 한 4개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여기서 빠뜨린 내용들이 조금 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계열 보면 더 이상 뭐 더 깊게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도시개발법 문제 풀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비법, 다음 주에는 정비법 가지고 전체 범위를 한번 싹 정리하면서 역시 또 담보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수업 들으신다고 심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담보 듣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식사 만나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기라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